연간 꾸준히 수익이 증가하는지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중장기 대세 상승, 중장기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신제품, 신경영, 신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큰 수익을 내더라. 더 안전하고 빠르고 큰 수익을 내더라라는 거죠. 부채 비율이 높거나 하는 회사들은 반대로 유상증자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되고 그럴 경우 주가는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 압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단순히 사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수익률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적절한 시기에 사는 어떤 타이밍까지 고려하는 그런 투자 철학을 발견하고 연구하고 또 그걸 자기만의 것으로 확립시켰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앞으로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적인 투자가의 투자 기법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레전드에게 듣는다. 오늘의 전문가는 하승훈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윌리엄 오닐의 투자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자, 윌리엄 오닐은 성장주 투자의 대가죠. 전통적인 이 투자 대가들과는 다르게 차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전통적인 펀더멘탈 투자,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으로 볼 수가 있는데, 워렌 버핏의 투자 방식을 보면 주가가 펀더멘탈 대비 낮을 때, 저평가돼 있을 때 매수를 해서 그것이 제대로 평가를 받는 시기까지 기다려서 주가가 올라가면 그 기업의 본연의 펀더멘탈, 본연의 가치보다 그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에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중간중간에 어떤 시장의 움직임, 또 그 기업의 펀더멘탈과 상관없는 상승과 하락은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종목을 선택을 하지만 그 타이밍,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을 고려할 때 차트를 참조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투자 기간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1년, 6개월, 3개월 이렇게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처음 예상했던 투자 기간이 있더라도 그것보다 짧게 시장 상황이나 종목의 흐름에 따라서 먼저 매도를 하고 또는 손절매를 할 때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할 때, 그런 선택을 내릴 때 차트를 참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라는 것이 이제 현재의 상황을 올바로 평가하고 흐름을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시장이 강세인지 약세인지,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는지, 강세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매수세가 늘어나는 정말 강한 흐름인지, 아니면 상승을 하고 있지만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조만간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인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또 매물이 많은지 적은지, 상승을 하다가 어떤 저항에 부딪혔을 때 또는 저항에 임박했을 때 그 자리에 매물이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하고요. 또 정상적인 흐름인지 아니면 이상 징후가 있는 것지를 그런 걸 보는 건데, 그런 걸 볼 때 무엇을 보느냐? 주가 거래량의 흐름, 주가 거래량의 흐름이 정상적인지 또는 어떤 이상한 시그널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추세, 장기 추세와 단기 추세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 장단기 지지 저항, 그다음 매수세와 매도세의 강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 건지, 아니면 상승을 하다가 하락 반전할 건지,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 건지, 하락을 하다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건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추세의 전환을 볼 때 패턴을 또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패턴에 대한 부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반전형, 상승을 하다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거나 하락을 하다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거나 어떤 반전 형태를 보여주는 패턴. 그 다음 추세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을 암시하는 지속형 패턴이 있습니다. 반전형 패턴 같은 경우는 시세 천정이나 바닥권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을 분석을 하고 그 패턴을 통해서 시세가 전환이 일어날 때, 하락하다가 상승 전환할 때 매수를 한다던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던가, 상승하다가 하락 전환할 때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그런 전략이고요. 반전형 패턴에 크게 기본적인 패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가장 이제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패턴이 W 패턴과 M 패턴이죠. 우리가 이중바닥 또는 쌍바닥이라고 하는 패턴, 또 M 패턴은 이중고점, 쌍봉이라고 하는 패턴이죠. 그 다음 헤드앤숄더, 어떤 삼중고점 형태의 삼중고점의 형태인데, 헤드앤숄더, 머리 어깨형이라고 해서 고점이 크게 3개가 만들어지고 하락으로 빠지는 패턴, 또는 바닥에서 저점이 크게 3개가 만들어지고 상승 전환하는 패턴 등이 있습니다. 원형 패턴, V자 패턴, 확대형, 그 다음 트랩 이런 것들도 있는데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 패턴인데요. M자 모양으로, 알파벳 M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M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중 고점이라고도 하죠. 쌍봉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패턴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완성이 돼서 하락하고 반등 시 그 저점은 다시 저항으로 작용하는, 그래서 재차 하락이 나올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확인은 이 저점이 깨지는 것이 확인이고, 고점 부근에서 전고점 부근에서 매도세가 강해지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쌍봉의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삼성 SDI가 지난주 굉장히 큰 급락을 했었죠. 13만원에서 87,000원까지 정말 강한 하락이 나왔는데요. 그 고점에서 쌍봉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봉우리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 재차 상승이 나왔는데 또 봉우리를 만들었죠.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쌍봉이 만들어지고 깨지면은 추가 하락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전통적인 과거의 이제 기술적 분석 책을 보면 쌍봉의 고점이, 오른쪽 고점이 두 번째 고점이 첫 번째 고점보다 높지 않은 것이 과거의 예전에 기술적 분석 책을 보면 그런 책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거죠. 고점이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약해졌다라는 의미고, 매도세가 강해졌다, 저항을 강하게 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고점 패턴으로서의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실제 이제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을 보면 고점이 높아졌다 깨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고점이 높아져서 이게 상승으로 가나 보다라고 유인을 하고 재차 빠진다고 해서 트랩이라고 합니다. 상승 트랩이죠. 상승하는 것처럼 속이고 상승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대중들을 매수로 유인하고 속이고 나서 재차 빠지는 패턴. 그래서 이걸 이제 상승 트랩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상승 트랩이 합쳐진 M 패턴. 그래서 두 번째 봉우리가 더 높아지면서 빠지는 것도 많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이제 추세가 깨지고 급락이 나왔던 패턴이죠. 그래서 이런 고점에서의 M 패턴, 또 헤드앤숄더 패턴, 이런 패턴, 상승 트랩,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매도를 한다면 이런 급락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계좌를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바닥에서 나오는 패턴은 우리가 W 패턴이라고 하는데, 하락을 하다가 저점을 하나 만들고 또 하나의 저점을 만들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추세 전환을 확인하는
패턴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전저점 부근에서 깨졌다가 강하게 올라오는 경우, 전저점 부근에서 매물이 터지면서 강하게 돌리는 경우 이중바닥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을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추세 전환의 확인은 전고점을 돌파하면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돌파한 이후에 눌림시는 그 자리가 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 같은 경우는요, 큰 장기 흐름의 고점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과거 미국 시장, 또 우리나라 시장의 큰 고점, 대세 상승 이후에 고점을 찍을 때는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런데 대세 상승이 나오고 나서 고점을 찍을 때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의외로 많이 나오더라. 왜냐하면 대세 상승이 나왔다는 건 장기 상승이 나왔다는 거고, 장기 상승이 나왔다는 거는 정말 시장의 큰 메이저들이 매수 포지션을 들고 있는데 그 매수 포지션을 쭉 끌고 가다가 고점에 가까워져서 이제 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런 분할 매도가 나타나면서 봉우리가 만들어지는데 큰 상승 이후에 한 번에 청산을 하지 못합니다. 그 청산을 여러 번 나눠서 하기 때문에 헤드앤숄더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큰 상승 이후에는 계속해서 눌릴 때마다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현상이 있죠. 그동안 대세 상승을 하는 동안 빠질 때마다 다시 상승했던 그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고점이 한번 만들어진다고 해서 깨지는 게 아니라 다중고점 형태로 만들어지고, 다중고점 형태의 대표적인 패턴이 헤드앤숄더죠. 머리 형태,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머리 어깨형 패턴이 되는 거고, 이 넥라인이 깨지는 경우는 추세 이탈이다. 추세 이탈이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넥라인이 깨지고 반등을 하면 넥라인은 저항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부분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오른쪽 어깨에서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부분을 통해서 헤드앤숄더의 패턴이 완성되기 전에 어떤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세 상승이 나오고, 위에서 헤드앤숄더 패턴, 또 크게 또 3중 고점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복합 3중 고점이 만들어지고, 대세 하락이 2008년도에 있었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대세 상승 이후에도 헤드앤숄더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2011년 8월 달에 단기간에 500포인트가 빠지는 급락도 있었습니다. 원형 패턴인데요. 큰 원형 패턴과 작은 원형 패턴이 있습니다. 큰 장기간에 형성된 원형 패턴은 대하락 횡보 이후에, 대세 하락 횡보 이후에 추세 전환을 하기 전에 장기간에 걸쳐서 원형 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위드 핸들, 손잡이가 만들어지고 나서 추세 전환이 나타나는 패턴이고요. 또 작은 원형 바닥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이제 컵이라고 해서 손잡이 달린 컵이다. 이렇게 해서 컵이 만들어지고 단기 상승이 나오는 패턴. 큰 원형 바닥형과 단기 원형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바닥을 만들고 돌파하는 경우에는 큰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고, 작은 원형 바닥을 만들고 올라갈 때는 작은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V자 패턴도 있는데요. 상승을 하다가 가파르게 하락이 나오는 거죠. 가파르게 매물이 나오면 그 상승이 일시적인 상승이 돼버리는 거고, 급하게 내려온 만큼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역V자 패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V자 패턴이 나오고 나서 추가 하락이 나오고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역V자 패턴이 나오고 나서 하락을 하는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V자 패턴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큰 하락을 하다가 하락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하락 파동이 점점 약해지면, 하락 파동이 점점 작아지면 하락세의 힘이 점점 작아진다는 거고, 매도세가 점점 작아지고 어느 순간
바닥을 만들고 추세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하락의 힘이 약해지면서 바닥을 만드는 듯한 그런 횡보, 단기 박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기 박스를 만들다가 박스를 돌파하면 단기 상승 전환 패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꼭 보면 특히 개별주가 더 심한데요. 꼭 보면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횡보를 하면서 저점을 지킬 것처럼 만들다가 깼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자주 일어납니다. 한 번 더 깨서 손절을 유도하고 투매를 유발하고 아이고 끝났구나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급반등을 만드는 거죠. 개별주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런 걸 우리가 하락 트랩이라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상승 트랩과 다르게 하락할 것처럼 덫을 놓는 거죠. 추가 하락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만들고 갑자기 돌리면 매수를 못하게 일반 대중들 매수를 못하게 갑자기 돌려서 상승을 유발시키는 건데 그럴 경우에 나오는 패턴이 바로 V자 패턴이죠. V자로 올라와서 횡보한 후에 재차 상승.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V자 패턴이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V자 패턴은 한 번에 돌리기 때문에 저점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V자 패턴이 나온 이후에 횡보가 나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최저점을 잡지 못하더라도 V자 패턴이 나오고 횡보가 나오면 재차 상승한다. 이런 것만 알고 있어도 중간에 눌림목에서 V자 이후 눌림목 횡보해서 매수를 통해서 이런 강한 상승, 2차 상승에 또는 3차 상승까지 2차 상승, 3차 상승의 어떤 수익을 중간 조정 눌림목에서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락 트랙과 V자 패턴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바닥을 만들고 큰 추세가 나오는 개별 급등주에서 많이 나오는 하락 트랩을 꼭 기억을 하셨다가 하락 트랩이 나오고 강하게 돌리고 수렴을 만들면서 이평 수렴 또 횡보 수렴을 만들면서 다시 시작할 때 그때 진정한 추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 전문가였습니다. 차트를 잘 읽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윌리엄 모닐의 투자 철학을 들어봤네요.